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지금 눈길을 헤치면서 출근을 했는데 저 같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김지숙님, 눈길이라 서둘러 출근하는데 새벽부터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네요. 정치인들도 제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제이비도 눈길 뚫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귀 쫑긋하고 잘 들으며 출근할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충실히 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생을 대하는 태도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거창하고 먹고 살아야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먹고 살라고 오셨다? 눈길을 헤치고 출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맞아요. 뭐 어렵게 거창하게 얘기할 게 뭐 있겠습니까? 8913님, 여기는 남양주인데요. 식자재 배달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옵니다. 모두들 출근길 서행 안전운전하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렇게 눈길에도 꼭 나서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꼭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고요. 속도 조금만 줄이시고요. 네, 오늘도 지금 많은 곳에서 눈이 내리고 있고 또 더 많이 온다고 하니까 서둘러서 출근하셔야 될 것 같고 안전하게 출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지금 서울 누적 적설량이 최대 40cm라고 그러네요. 관악에 40.2cm가 쌓였다고 합니다. 네. 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따뜻한 하루 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파란 대모님이 우리 정치도 하얗게 내린 눈 위에 새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지만 과연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뉴스타파가 어제 뭐 이제 실명을 다 보도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냥 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정 씨,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인으로 알려진 김한정 씨의 녹음 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명태균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9월 10일 강혜경 씨와 나눈 통화 내용인데요.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의 정치 진로에 대해서 조언하자 오세훈 시장이 자신에게 명태균 씨를 만나보라고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나오지 말고 대통령 다음에 나오면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으면 미친놈 아니냐. 솔직히적으로 미친놈이다. 네네. 그런데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접근한 놈이 없었거든. 그쵸. 만나보시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 오세훈이 벌써 몸 딱 도살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난 거야. 그래갖고 내가 웃긴 거 아니야. 네, 아무튼 서울시장 나오지 말고 대통령 다음에 나와라라고 명태균 씨가 조언하니까 오세훈 시장이 한 번 좀 만나보라. 명태균 씨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세훈 시장이 만나보라 그래서 내가 만났고 그래서 내가 엮인 거 아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짚을점은요? 여기서 먼저 확인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자, 오세훈 시장이 김한정 씨에게 만나보라고 이야기한 시점, 이걸 지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자, 오세훈 시장은 엊그제 기자들 앞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명태균 씨를 딱 2번 만난 뒤에 소통을 끊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번 만나는 그 어느 그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 주장했던 2번 만나고 나서 소통 끊었다고 한 그러니까 소통을 끊어진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한 건지에 따라서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 관계의 실상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김한정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시점이 언제냐 이걸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지금 시점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될 사안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말할 수 있는 게 있긴 합니다. 자, 설령 오세훈 시장의 요청이 2번 만남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세훈 시장이 정말 명태균 씨를 2번 만난 다음에 소통을 끊었다면 김한정 씨에게도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말했다라고 추정을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자신이 명태균 씨를 만나보라고 요청한 대상이 김한정 씨니까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혹시 만나셨어요? 다음부터는 만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김한정 씨는 2월 1일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강혜경 씨한테 보내기 시작을 했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상식적 추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에 기초한다면 2월 1일부터 돈 보낸 거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현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어제 강혜경 씨 측 변호인이었던 노영희 변호사가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오세훈 캠프 내에 두 파가 있었다. 강철원 부시장파, 그다음에 김한정파.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두 파가 어떻게 정리가 됐었는지 이걸 좀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한 여론조사 후속 보도도 어제 나왔죠?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김영선 공천 관련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했다고 어제 전해드린 바 있는데 그 시점이 2022년 4월 2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3일 그리고 4일 또 다른 지시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녹음 파일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김영선이 김지수를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오라고 요구했다는 시점이 4월 2일이었잖아요. 바로 그 다음 날인 4월 3일 통화 녹음 파일부터 들어보실 텐데요. 피에나를 통한 공표 여론조사를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10% 앞서면은 네, 그냥 경선 없이 한다고. 네. 그래서 지금 최소한 7%는 앞서야 된다. 40대에서는 김주수가 앞선다 하더라고요. 예. 공표는 네, 공표에서 40대가 앞서기 때문에 10%까지 차이가 안 날 거로 보이는데 일단 더 돌려봐야 되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만들라 해. 그 경선은 우리 너무 피곤하니까 네, 예, 본선으로 그냥 바로 해갖고 네. 안 그래 말씀드렸어요. 청와대 일합시다 해. 네, 하지만 이 조사는 조사 지역을 잘못 설정하는 바람에 공표되지 못했다고 하는데 다음 날인 4월 4일 또 이런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들어보시죠. 그래도 이거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냥 그 공평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비공표 그 아예 이야기를 쓰지 마. 알겠습니다. 내가 이 네네. 대표한테 내가 보내줄게. 네, 이 대화에서 다시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려고 한 대상이 바로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다라는 점. 이게 지금 이 통화 녹취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잖아요. 조직국과 기조국을 뒤졌다고 하는데요. 압수하고자 했던 자료는 김영선 공천 관련 자료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 관련 자료였다고 합니다. 자, 이 지점에서 기억을 되살려야 하는 게 있습니다. 경남 선관위 고발에도 불구하고 9개월가량 수사를 뭉개다가 언론의 잇따른 의혹 제기에 강제 수사를 시작할 때 창원지검이 뭐라고 밝혔습니까? 선거법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한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어제의 압수수색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공천 과정에서 오간 돈만 모으는 차원의 압수수색입니까? 아니면 공천 과정 전체를 들여다보고자 하는 압수수색입니까? 공천 과정 전체를 들여다보고자 하는 압수수색이라고 하면 강제 수사 시작하면서 했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그러니까 수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또 어떻게 매치가 되는 겁니까? 이게 정말 궁금한데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 과정 전체를 들여다보고자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왜? 너무 의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미 검찰 수사팀도 정리가 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미 전반적인 거를 다 수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여론조사 조작까지 뭐든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수사 들어가면서 했던 얘기는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지님이 전방위 조사가 윗선으로도 확대 수사가 되어야 할 텐데요 라고 해주셨는데 명태균 씨의 구속 적부심은 일단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일까지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수사가 얼마나 박차를 가해질 거냐 요거를 좀 더 계속 시선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다른 혐의로 이렇게 되면 또 구속 기간이 또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쵸, 요즘도 함께 그쵸. 말씀드리고요. 네, 계속 창원지검에 시선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네,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어제 채널A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한동훈 대표와 가족들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을 썼다고 비난하는데 반대의 경우도 엄청나게 많다면서 그 사례로 김건희 여사 고모 김모 씨를 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그 집안에 대해서 벼락 맞아 돼질 집안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페이스북에. 자, 이 고모인 김 씨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진은정,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부인이죠. 진은정이 김건희를 부러워하는 줄 크크.
장인 진형구가 사위 대통령 만들려고 이런 짓까지 등등의 글을 썼다고 합니다. 아무튼 신지호 부총장은 이렇게 치고 나갔는데요.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도 나섰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진은정 씨의 과거 행적을 폭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017년 비공개 맘카페인 강남맘 카푸치노에서 특검팀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주도했는데 알고 보니 한동훈 검사의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가 신분을 속이고 여론을 만들었다. 그리고 진은정 변호사가 신분을 숨기고 여론 조작을 했다는 사실에 강남맘 카푸치노 회원들은 배신감을 느꼈고 결국 해당 맘카페에서 퇴출됐다고 한다. 한동훈 대표 가족과 똑같은 글을 DC 인사이드에 올리는 고정 아이디가 적발됐는데 그 아이디가 전당대회 한동훈 캠프에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주도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추가 폭로를 하고 나선 것이죠. 한마디로 점입 가격인 것 같습니다. 어찌합니까님? 이거 난장판 게시판이네요 해주셨고, 신수님 집안 싸움이네요 라고 지금 많이도 올려주고 계신데, 이런 거 진짜 점입 가격 아닙니까? 지금 집안 싸움이라고 댓글 달아주셨다는데 딱 집안 싸움입니다. 현상만 놓고 보면 그것도 이중의 의미의 집안 싸움인데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한 지붕 아래에서 양패로 갈려가지고 싸운다는 점에서의 집안 싸움이죠. 거기다가 뭡니까? 그 집안 싸움의 수단으로 상대 집안을 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집안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중의 의미에서 집안 싸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요것도 좀 한번 보고 싶은데요. 신지호 부총장이 저렇게 김건희 여사 고모의 문제까지 치고 나왔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자, 당원 게시판 문제를 제기하는 당내 친윤 인사들을 뛰어넘어 그 뒤에 있는 김건희 여사의 집안 사람을 저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의미심장하다고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친윤 뒤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경고성 메시지인지, 나아가 여차하면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확전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고성 메시지인지, 이게 궁금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관련해서 친한계로 꼽히는 인물이죠. 정성구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저녁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나와서 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물음에 대해 의심을 한다. 한 대표 행동에 그렇게까지 몰아치고 이슈를 확대시키는 모습을 보면 당내에서만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겠느냐?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용산이 있는 거 아니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판단을 깔고 지켜보고 있어. 뭐 이런 뜻을 지금 내포해서 신조 부총장이 이야기한 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행자가 특검과 관련해서 그러면 한 대표가 당내 친윤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정성국 의원은 뭐 며칠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의회에 엄청난 공격이 들어온다면 대표 생각에 따라 우리 의원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걸 보니까 이렇게 확전하는 게 과연 친윤과 친한 서로에게 좋은 건가? 누가 이기든지 상처뿐인 승리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뭐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이야기하지 않은 게 있는데요. 또 뭐가 깔려 있냐면 상대에 대한 감정도 아주 진하게 지금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감정의 성분이 불신감이든 배신감이든 뭐든지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감정을 고조시키는 글이 오늘 아침에 페북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고모 김모 씨가 오늘 새벽 5시 5분에 아주 긴 글을 또 하나 올렸어요. 네. 진은정이 그랬는지 한동훈이 그랬는지 김건희 여사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개목줄을 목에다 채워 집안에 가두라고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썼다. 그래놓고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 제가 지금 인용이라서 좀 거친 표현이 있습니다. 지들이 하는 짓은 타당하고 고모가 울분에 한마디 하는 것은 저주라 표현하는 신지호 씨. 당신 부인도 개목줄에 쇠사슬 매달아 집안에 가둬보시렵니까? 나도 표현의 자유 한번 써봤어. 니들이 좋아하는 표현의 자유. 정신 차려. 분별력 가지고. 요약하면 이런 글인데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네, 집안 싸움. 이중의 의미에서의 집안 싸움이 어디로 갈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자,
대구시 달서구에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요. 여기서 현재 2024 올해의 청년 작가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개의 전시실에 전시실마다 청년 작가의 작품을 내걸고 지금 전시회를 열고 있는 건데 5개의 전시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 하나 제4 전시실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개막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에 이 제4 전시실이 폐쇄가 되어버린 건데 이 전시실의 주인공은 안윤기 작가였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가? 이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안윤기 작가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고등학교 동기인 노중기 대구미술관장이 대구미술관에 전시했던 홍준표 시장의 초상화와 노 관장의 프로필 사진을 걸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풍자였던 건데 지난해 6월에 노 관장이 대구미술관에서 연 개인전에서 애당초 전시 계획에 없던 홍준표 시장의 초상화를 내거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6달 뒤인 지난해 12월에 관장으로 임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1년의 과정을 지켜보고 풍자하는 그 내용을 지금 안윤기 작가가 전시를 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안윤기 작가의 전시실이 폐쇄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 자,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입장을 낸 바가 있었습니다. 8일에 입장을 냈었다고 하는데 예술 창작 행위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에 해당하지만 개인의 초상권과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초상권 침해, 저작권 침해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렸다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대구 지역의 문화예술인 300여 명은 2024 올해의 청년 작가전 검열 대응 예술가 연대 준비위원회를 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4 전시실 원상복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에 나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조금 전에 당계 논란에서 표현의 자유 얘기가 계속 나왔다고 좀 전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것도 결국은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문제도 함께 제기가 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촌철님들의 촌철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독도님, 필요한 곳에 표현의 자유는 다 맞고 집안 싸움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고 에휴. 네. 라고 올려주셨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초상권, 저작권 침해에 국한되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대구광역시장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걸까요? 저는 그게 궁금한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네. 아무튼 근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2년 전인가 윤석열 작 기억나십니까? 네, 지금 김창면님이 예전에 고등학생이 부천 만화박물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풍자한 그림을 문제 삼은 거랑 똑같은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라는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공모전이 우여곡절을 겪었다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전해드린 바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예술 영역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예술 영역이 위축으로 갈 수도 있다. 이 점은 그냥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JB타임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